최근 주식시장, 그야말로 불장이었죠.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뒤에는 무려 3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빚이 숨어 있었습니다. 마치 시한폭탄처럼 말이죠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험한 현실을 숫자를 통해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아침 9시의 악몽입니다.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, 이른바 B2가 잘못됐을 때 우리 투자자에게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? 여러분,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.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. 매일 아침 9시 주식시장이 열리는 그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주식이 팔려나가는 기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. 이걸 바로 반대매매라고 부릅니다. 이건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강제로 퇴거당하는 조치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핵심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. 두 번째 이야기는 32조 원의 광풍입니다. 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시한폭탄이 만들어졌는지 그 숫자들과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32조 원, 네, 무려 32조 원입니다.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, 이른바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. 이 숫자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야말로 전국적인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.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. 주식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평균 2개꼴로 만들어졌습니다. 바로 이 광풍이 B2를 부채질한 거죠.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움직인 건 사실 아주 강력한 감정 하나였습니다. 바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?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? 하는 이 공포감, 바로 포모 현상이었죠. 세 번째, 반대매매라는 덫입니다.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가 어떻게 순식간에 파괴적인 힘으로 돌변하는지 그 무서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먼저 빚을 내서 주식을 사면 그 주식 자체가 담보가 됩니다. 그런데 주가가 똑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선, 보통 140%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깁니다. 증권사에서 돈을 더 넣으라고 연락이 오죠. 이때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내 주식은 그냥 강제로 팔려 나가는 겁니다. 게다가 이 빚, 이자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빚의 무게는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예요.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최근에 강제로 주식이 팔려나가는 이 반대매매 비율이 평소보다 무려 5배나 급증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투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지금 시장을 보면요,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마치 두 개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, 이 두 그룹이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이 극명한 차이를 한번 보세요. 개인들은 빚까지 내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동안 올랐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.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큰 그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그저 눈앞의 불꽃만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?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이렇게 빚을 내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바로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였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아무리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라고 해도 이 B2로 인한 강제 매도 위험에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.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그리고 이 위험한 파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시장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. 만약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반대매매가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부르는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위험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.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모래성과 같습니다.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죠.
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. 레버리지 투자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은 과연 앞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? 그 수익률을 기대하며 봐야 할 때일까요? 아니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내 담보 비율부터 먼저 점검해야 할 때일까요?